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이 이 이용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무려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찰의 뒤늦은 진상조사단 구성은 TV조선이 보도한 특종기사 때문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게 이 이용구의 폭행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덮어버렸다는 은폐 의혹입니다. 그러자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 서울경찰청은 이 문제를 진상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넘어서 경찰의 조직적인 정권 실세 봐주기 의혹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의 연이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그날의 이용구 행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이용구 차관이 그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택시기사한테 욕설을 한 그 원인이 바로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자, 이용구 차관이 그날 택시를 탄 곳은 바로 이 원전 수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집 앞이었습니다. 백운규 장관 집 안에서 만취가 된 상태에서 택시를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를 부른 사람은 백운규 전 장관의 부인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백운규 전 장관의 집에서 이용구 차관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을까? 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백운규 장관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어쨌든 묘합니다. 그리고 이 백운규 장관 집 앞에서 택시에 탄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합니다. XX놈의 XX. 자, 그러자 택시 기사가 욕하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자 목덜미를 잡고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택시기사 인터뷰를 종합하면 충격적인 이용구 차관의 그날 행적이 드러납니다. 술을 마신 이유도 바로 원전 수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걸까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로 지금 원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이게 발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 A씨를 폭행했던 그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집에서 백운규 전 장관 부부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자, 택시기사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이 이 친구네 부부와 같이 내려왔다. 부부가 내려와서 배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가 이 차관을 태운 장소는 바로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백 전 장관의 부인이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A씨의 개인 택시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 차관은 택시를 타고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의 본인 자택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이후 A씨는 이 차관의 자택 앞에서 이 차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112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시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였습니다. 신분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서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백 전 장관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그날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이 차관은 변호인 자격으로 백 전 장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변호사가 정말 백운규 전 장관과는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충격에 대한 변호인의 자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 어쨌든 이 감히 백운규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분노했던 걸까요? 아무튼 발단은 이 원전 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택 압수한 바로 다음날 그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다는 것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맨정신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차관은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 자격으로 대전지검을 찾아가 백운규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과 절차에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집에서 아마도 변호인으로서 조언도 하고 하는 자리였겠지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그 정도 먹었다? 이것도 참으로 결국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히 윤석열 총장이 말이야 대전지검을 통해서 우리 장관님을 압수수색을 해? 이런 심리가 깔린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발단이 원전 수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 때문으로 해석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자, 이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퇴임한 뒤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때 이 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차관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아 활동하다가 12월 2일, 지난해 12월 2일 차관 내정 당일날 사임지를 제출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데 술이 이렇게 만초화된 것은 온전히 대전지검의 원전수사 압수수색 백운규 전 장관과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술을 드셨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택시기사 A씨는 이용구 차관의 폭행 상황과 당시의 이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 A씨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깜빡깜빡 넣고 있는데 뒷자리에 있던 이용구 차관이 갑자기 문을 열어서 아이고 큰일 납니다. 문 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닫아주세요라고 했더니 닫고 또 뭐라고 욕을 하더라. 그리고 3, 4분 후 서초구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하자 이 잠든 이 차관에게 다 왔는데 내리시면 됩니까? 라고 묻자 이 차관은 대뜸 XX놈의 XX 욕설이 뭔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XX놈의 XX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자, 택시기사 A씨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라고 묻자 너 누구야? 라며 멱살을 잡았고 택시기사입니다. 라고 답하자 멱살을 설설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진술은 조선일보 기자가 이 이용구 차관과 6시간 30분에 걸친 차량 동성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택시기사도 처음에는 입을 그렇게 많이 열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불거지고 다 털어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블랙박스 SD카드에 담긴 폭행 영상을 찾으려 했지만 0GB로 표시돼 내용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튿날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서 영상이 저장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 영상을 이 택시기사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이날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서 사과합니다. A씨, 택시기사 A씨는 반성하라는 뜻에서 영상을 이용구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이 차관이 A씨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과하기에 A씨는 합의를 합니다.
이 차관은 이어서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청했고 A씨는 그게 무슨 지울 필요가 있느냐, 경찰에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합의 다음 날인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기사 A씨. 자, 블랙박스 업체에 방문해 복원을 시도했지만 영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 차관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블랙박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1일 다시 부릅니다. 자, 택시기사 A씨는 그제서야 30조 분량의 폭행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줍니다. 이 차관이 A씨의 뒷목을 움켜쥔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그러자 차가 멈춰있네요.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서초경찰서의 이용구 차관 사건 은폐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밝혀내니까 경찰과 블랙박스 업체와의 통화 내용을 줘야 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때문에 경찰이 진상조사를 27일 만에 뒤늦게 착수한 겁니다. 지금 경찰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이용구 차관의 행적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채널A 조선일보의 특종입니다. 이제 이용구 차관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급하게 이용구 차관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루 만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답할 겁니까? 추미애 장관은 또 뭐라고 답할 겁니까?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